네, 코스피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이고 저도 굉장히 짜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이렇게 3,000포인트 이상의 주가들, 지수들 어떻게 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점검할 점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중기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전으로 들어서서 올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할 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이것을 발표하면서 페드의 행보를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상승장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이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가늠하자는 그 얘기였거든요. 3,000포인트가 나타났으니까 부담스럽기는 한데 기간으로 보면 아직도 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겠지만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오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 반등 국면에서 나타나는 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확장 국면에 진입했고 중국이 따라왔고 그리고 미국은 1분기 후반 전후해서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가 탄력이 강한 것이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이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으로 보는 것은 중기적 시각이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정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12월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지나친 수급 쏠림 현상 이거는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 오전 12시까지 제가 투자 주체별 수급 현황을 뽑아 보니까 개인 매수가 12월부터 12월 한 달 동안 3.7조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오늘 12시까지 2.9조였는데 지금 그 이후로 더 많이 샀으니까 늘어났겠죠. 어쨌든 12시 기준으로 합치니까 6.7조가 나오는데 외국인은 2.4조 매도 그리고 금융회사가 4.4조 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도한 것인가 이걸 따져봤을 때 투자 주체별로 수급 동향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쉬운데 개인이 나타났었던 푸른색 선 이것은 계속 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빨간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매도가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가 11월 흐름인데요. 이때는 외국인이 주도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붉은색 선이 외국인인데 한 그 당시에 2조 8천억 정도를 사가지고 11월 장세를 주도하였고 12월에 매도를 반전한 이후에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외국인 투자자 12월 매도 반전을 하였겠지만 전체적으로 저 10월부터 이렇게 따져서 보면 아직은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푸른색 선인데 주구장창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4조 7천억 정도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데 금융회사가 이렇게 매도한다고 해서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그 모습이 잘못됐다. 아니면 개인이 유독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개인 순매수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근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단지 이 수급 동향은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외국인 쪽에서 더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 넘어가는 그 흐름이 아니라 외국인 쪽의 물량이 더 가세에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이 여태까지 한 그런 매수 모습에 대해서 평가 전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수급 동향이 더 악화되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고 글로벌 시장과의 지나친 역디커플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 그대로 멈춰 있는데 우리만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 이격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커졌다라는 점, 이 기술적으로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다는 말이죠. 워낙 강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2018년 이후부터 글로벌 유동성의 한국 유입을 따져서 한번 그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12월에 환율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2월 7일에
원달러가 1,080원 기록한 이후에 이제 등락 구간으로 들어선 것이죠. 1,080에서 뭐 1,1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이때가 외국인 매도 전환 시기하고 딱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대비 그 원달러 상대 강도 추이를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요. 붉은색 박스권을 제가 표시한 부분이 붉은색 원달러 흐름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원화가 강한 절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여기 하락하는 게 절하가 아니라 절상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나 달러도 약세, 원달러 절상 이게 겹치면은 무조건 매수가 들어온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바로 그 구간이 말씀드린 저 빨간색 구간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푸른색 선의 달러 인덱스 더 떨어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붉은색 선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원화 절하로 반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로 반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율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18년 이후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전 통계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설사 달러가 강세 반전하고 원화 절상 속도가 더 강하면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겠지만 현재 환율 레벨 고려하고 우리나라 지금 바이러스 문제 같은 거 펀드멘탈 고려하면 그런 모습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매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매도 강도가 얼마나 커지는지 좀 주목하면서 시장 접근 전략을 세부적으로 좀 꾸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